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숙입니다. 올해 65살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마도 여러분은 믿기 어려워하실 거예요. 어떻게 한 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감옥에 보낼 수 있느냐고 물어보실 텐데, 저도 그때까지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의 작은 방문을 열었을 때,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죠. 그곳은 방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지옥이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며느리가 만든 지옥 말이에요. 그 문을 연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김성숙이 아니었어요. 순한 양 같던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보고 나서 저는 악마가 되어야 했어요. 제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때로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요. 저는 25살에 결혼했어요. 남편 박종수 씨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그리 부유하지 않았지만 행복했어요. 특히 아들 지철이가 태어났을 때, 아, 그때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지철이는 정말 예쁜 아이였어요. 동그란 눈에 복숭아 같은 볼. 밤에 우는 일도 거의 없고 늘 방글방글 웃어주는 천사 같은 아이였죠. 남편과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철이가 6살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어요. 병원에서 사흘 동안 의식을 잃고 있다가 그렇게 떠났어요. 31살의 나이에 말이에요. 장례식장에서 지철이가 아빠를 찾으며 울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아빠, 아빠 어디 갔어? 하면서 제 치마폭을 붙잡고 울던 그 모습. 그때 저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불행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아파트 청소를 했어요. 지철이가 잠든 후에 나가서 새벽까지 일하고, 아침에 돌아와서 아이 도시락을 싸주고 학교에 보내는 게 일상이었죠. 손은 늘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지만 지철이가 웃으면 모든 게 괜찮았어요. 아이가 엄마 고생 많았어 하며 제 어깨를 주물러 줄 때면 세상 모든 피로가 씻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지철이는 공부도 잘했어요. 반에서 늘 상위권이었고 선생님들도 성실하고 착한 아이라고 칭찬해 주셨죠. 대학도 장학금을 받아서 다녔어요. 경영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 후에는 중견기업에 취직했고요. 26살이 된 지철이는 키도 크고 잘생긴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성격도 아버지를 닮아서 온화하고 성실했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게 키운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지철이가 29살 되던 해에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오민정이라는 이름의 26살 여자였는데 처음 본 순간부터 제 마음에 들었어요. 키도 적당하고 얼굴도 예쁘고 무엇보다 말하는 게 참 상냥하고 예의 바른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철 오빠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이렇게 인사하면서 깍듯하게 절까지 하더라고요. 선물로 가져온 한우도 비싸 보였고 제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손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하는 모습에 가슴이 찡했어요. 지철이와 민정이가 연애하는 동안 민정이는 정말 완벽한 예비 며느리였어요. 명절 때마다 와서 차례 음식도 같이 준비하고 제가 아플 때는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무엇보다 지철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둘이 함께 있을 때 보면 민정이가 지철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지철이가 하는 말에 웃어주고 음식도 정성스럽게 챙겨주고 이런 며느리라면 우리 지철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준비도 민정이가 주도적으로 했어요. 어머니 혼자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모든 걸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결혼식장 예약부터 시작해서 혼수 준비까지. 정말 야무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우리 지철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구나. 혼자 키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여자와 결혼하다니. 남편이 하늘에서 얼마나 좋아할까 싶었어요. 신혼집은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의 전세 아파트였어요. 방 3개의 거실. 부엌이 있는 꽤 괜찮은 곳이었죠. 민정이가 어머니께서 자주 오실 수 있도록 가까운 곳으로 구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신혼 첫 달 동안은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민정이는 요리도 잘했고, 집 정리도 깔끔하게 했어요. 지철이도 결혼 전보다 더 밝아진 것 같았고요. 가끔 신혼집에 놀러 가면 두 사람이 정말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민정이는 패션 관련 일을 한다고 했어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면서 마케팅 일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APs in Chatis B40 Small.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민정이도 그런 트렌디한 일을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결혼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우연히 민정이 SNS를 보게 되었어요. 지철이가 민정이 인스타그램 보세요. 음식 사진 정말 예쁘게 찍어요. 라고 하면서 보여준 거였는데 처음에는 정말 음식 사진만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민정이가 입고 있는 옷들이 모두 명품이더라고요. 샤넬 가방, 루이비통 지갑, 에르메스 스카프. 한 번에 몇백만 원씩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 제주도나 부산 여행 사진들, 심지어는 일본 오사카에서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언제 해외여행을 다녀왔는지 지철이에게 들은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지철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철아, 민정이가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던데. 아, 그거요? 친구들이랑 1박 2일로 다녀온 거예요.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저는 못 갔어요. 그런데 민정이가 요즘 물건을 좀 비싼 걸 사는 것 같던데? 지철이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민정이는 정말 일을 잘해요. 온라인 마케팅으로 제 월급보다 더 많이 벌어요. 가끔 명품도 사고, 여행도 다니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계속 캐묻는다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시기한다고 생각할까 봐서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온라인 마케팅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민정이가 그렇게 일을 잘한다면 왜 결혼 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의심이 시작되자 다른 것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민정이가 신혼집에서 사용하는 화장품들도 모두 고급 브랜드였어요. 설화수, SKI. 한 세트에 몇십만 원씩 하는 것들이었죠. 그리고 민정이의 옷차림도 변했어요. 결혼 전에는 소박하고 단정한 옷을 주로 입었는데 결혼 후에는 항상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고 다녔어요. 가방도 계속 바뀌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구찌, 다음 주에는 프라다. 어느 날 민정이가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더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민정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상냥하게 굴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거 맛있는 과일이에요. 드셔보세요.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말은 상냥했지만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건성인 것 같았어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민정이의 손톱을 자세히 봤어요. 네일아트가 되어 있었는데 젤네일에 스톤까지 붙어 있더라고요. 한 번에 10만 원은 좋게 들 것 같은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더 불편해졌어요. 일주일 후에 신혼집에 놀러 갔을 때였어요. 민정이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거실을 둘러보다가 한 가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복도 맨 끝에 있는 작은 방의 문이 꽁꽁 잠겨 있었어요. 지철이에게 물어봤죠. 저 방은 뭐 하는 방이야? 아, 그냥 창고예요. 민정이가 일할 때 쓰는 물건들 넣어두는 곳이고. 그런데 민정이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제 질문을 들었나 봐요. 어머니, 그 방은 제가 일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좀 어수선해서 보여드리기가 부끄러워요. 이렇게 말하면서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일하는 공간이라면 왜 문을 그렇게 꽁꽁 잠가 놓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부끄러워할까요?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그 방 생각이 났어요.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렇게 숨기려고 하는 걸까? 며칠 후에 더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민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다급하고 초조한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돈 얼마나 필요한데? 100만 원만. 관세 때문에 급히 필요해서요. 물건을 주문했는데 관세를 안 내면 압수될 것 같아서. 관세요? 민정이가 뭘 수입했길래 관세를 100만 원씩이나 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일을 한다는 사람이 관세라는 걸 모를 리 없는데. 민정아, 그런데 관세가 그렇게 많이 나올 정도로 비싼 걸 주문했어? 그때 민정이 목소리가 확 바뀌더라고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어머니, 그냥 빌려주시면 안 돼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이게 제가 아는 민정이의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랐거든요. 민정아, 엄마가 그런 뜻이 아니라. 아, 됐어요. 다른 데서 구해볼게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지철이가 집에 왔어요. 엄마, 민정이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다며요? 응, 관세 때문에 급하다고 하더라. 엄마가 거절하셨다며요? 민정이가 많이 상처받았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지철아, 엄마가 거절한 게 아니야. 그냥 뭔 관세인지 물어봤을 뿐이야. 민정이는 엄마가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도. 그때 깨달았어요. 민정이가 지철이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걸. 제가 관세에 대해 물어본 걸 마치 의심하고 거절한 것처럼 말한 거예요. 지철아, 엄마가 언제 민정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어? 엄마는, 엄마, 그만해요. 민정이도 힘든데 왜 그렇게 구박하세요? 구박이요? 저는 단 한 번도 민정이를 구박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친딸처럼 아껴왔는데,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정이가
제가 아는 그 민정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 지철이가 출근한 후에 민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밝게 해서 민정아, 어제는 엄마가 말을 잘못했나 봐. 미안해. 오늘 집에 갈게. 맛있는 거 해줄게. 민정이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오늘 오세요. 점심 무렵에 민정이 집에 갔어요. 손에는 지철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재료를 들고서요. 민정이는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예전 같지 않았어요. 민정아, 갈비찜 같이 만들까? 아, 어머니가 해주세요. 저는 잘 못해서 예전 같으면 어머니께 배우겠어요. 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거실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갈비찜을 끓이면서 민정이를 슬쩍슬쩍 관찰했어요. 민정이는 계속 핸드폰을 보면서 뭔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가끔씩 실실 웃기도 하고 제가 있는 걸 까먹은 것 같았어요. 그때 민정이 핸드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확 바뀌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민정이에요. 완전 다른 사람 같은 목소리였어요. 뭔가 연기하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네. 그 제품 정말 좋아요. 제가 직접 써봤는데 진짜 대박이에요. 전화를 하는 동안 민정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목소리 톤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마치 가면을 쓴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민정이가 제가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아, 어머니. 일 때문에 전화 왔어서요. 민정아,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때 민정이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그냥 온라인으로 물건 판매하는 거예요. 화장품이나 옷 같은 거요. 산돈 직원이 망골. 그런데 전화에서는 뭔가 체험한다고 했던데. 아, 그냥 고객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말할 때마다 눈을 이리저리 굴리고 대답도 애매하고 갈비찜이 완성되어 갈 무렵 민정이가 갑자기 어머니, 저 잠깐 나가볼게요. 택배가 와서 라고 하면서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게 된 저는 그때 마음속에 악마가 속삭이는 걸 들었어요. 지금이 기회야. 그 방을 봐. 손이 떨렸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발걸음이 그 방으로 향했어요. 문고리를 잡았는데 역시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민정이가 급하게 나가면서 열쇠를 침대 위에 놓고 간 것 같았어요. 혹시나 해서 침실로 가봤더니 정말 열쇠 뭉치가 있더라고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호기심과 불안감을 이길 수 없었어요. 열쇠로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곳은 방이 아니라 작은 스튜디오였어요. 조명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고 카메라도 있고 그리고 벽 한쪽에는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명품 옷들이요. 가까이 가서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샤로 옷인데 라벨이 좀 이상하고 루이비통 가방인데 로고가 살짝 다르고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짝퉁이라는 걸. 책상 위에는 장부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샤넬 100짝퉁 구입가 5만 원, 판매가 50만 원. 에르메스 스카프 짝퉁 구입가 2만 원, 판매가 30만 원. 이런 식으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고객 명단도 있었는데 속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수첩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바보들이 진짜인 줄 알고 사간다. 이런 호구들 덕분에 떼돈 벌고 있음. 시어머니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조심해야겠다. 마지막 줄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정이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문득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민정이가 돌아오는 소리였어요. 저는 황급히 모든 걸 원래대로 두고 방을 나왔어요. 열쇠도 재빨리 침실에 갖다 놨고요. 어머니, 갈비찜 냄새 정말 좋네요. 민정이가 밝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달게 살아난 어설이 덩정이리 보는 냉가서로. 하지만 저는 그 웃음을 더 이상 예전처럼 볼 수 없었어요. 그 웃음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얼굴을 봤거든요. 민정아, 맛있게 먹어. 겨우 이 말만 할 수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는데 다행히 민정이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에 나갈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착하고 순수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민정이가 사실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지철이가 집에 왔을 때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에게 내 아내는 사기꾼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엄마, 오늘 민정이한테 갔다 왔다며요? 잘 지냈어요? 응. 갈비찜 같이 해 먹었어. 민정이가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엄마 갈비찜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거든요. 지철이의 순진한 미소를 보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착한 아들이 이런 여자에게 속고 있다니.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민정이의 수첩에 적힌 글씨들이 떠올랐어요. 바보들, 호구들, 시어머니도 의심하기 시작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지철이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민정이와 직접 이야기해볼까? 하지만 둘 다 쉽지 않았어요. 지철이는 민정이를 너무 사랑했고, 민정이는 이미 저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민정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평소처럼 상냥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민정아,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니, 죄송한데요. 또 부탁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또 부탁이요? 또 돈 달라는 이야기인가 싶었어요. 이번 주말에 중요한 라이브 방송이 있어서요. 제품 소개하는 방송인데 시청자들이 많이 볼 것 같아서 긴장돼요. 라이브 방송이요? 그때 번뜩 생각이 났어요. 민정이의 진짜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민정아, 라이브 방송이 뭐야? 아, 요즘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제품 소개하고 판매하는 거예요. 홈쇼핑 같은 건데 개인이 하는 거죠. 그런 게 있구나. 엄마도 볼 수 있어? 어머니가 보시게요? 음, 너무 재미없으실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 며느리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싶어. 민정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럼 링크 보내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민정이의 라이브 방송을 보고 정확히 어떤 사기를 치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토요일 저녁 8시, 민정이가 보내준 링크로 들어가 봤어요. 화면에 민정이가 나타났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마치 연예인 같았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완전히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뷰티 멘토 민정이에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게 제가 아는 민정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제품을 가져왔어요. 바로 이 샤넬 클래식 플랫백이에요. 화면에 검은색 샤넬 가방이 나타났어요. 제가 그 방에서 본 바로 그 가방이었어요. 이 가방은 정말 구하기 어려운 제품이에요. 샤넬 매장에서도 웨이팅이 6개월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특별한 루트로 구해왔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그건 5만 원짜리 짝퉁이었는데 원래 가격은 700만 원이지만 오늘 라이브 특가로 50만 원에 드릴게요. 단 오늘 밤 12시까지만이에요. 댓글창이 미친 듯이 올라왔어요. 대박. 진짜 샤넬이에요? 주문하고 싶어요. 이런 댓글들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어요. 민정이는 능숙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했어요. 지금 벌써 10개 나갔어요.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서두르세요. 이 가격에는 다시 못 드려요. 보고 있는 제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저 사람들은 민정이가 진짜 샤넬 가방을 파는 줄 알고 있는데 1시간 동안 방송을 보면서 민정이가 얼마나 교묘한지 알 수 있었어요. 거짓말을 진실처럼 포장하는 솜씨가 정말 소름 끼쳤어요. 제가 이 가방을 직접 사용해 봤는데요. 정말 품질이 좋아요. 가죽도 부드럽고 마감도 완벽해요. 실제로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가방일 텐데. 방송이 끝나고 나서 민정이가 혼잣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이크를 끄는 걸 깜빡한 것 같았어요. 오늘도 호구들 덕분에 500만 원 벌었네. 이런 바보들이 있어서 내가 사는구나.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저 순간부터 저는 민정이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일요일. 지철이가 집에 왔어요. 엄마, 어제 민정이 방송 보셨어요? 응. 봤어. 어떠셨어요? 민정이가 정말 일을 잘하죠? 저는 잠깐 망설였다가 말했어요. 지철아. 그런데 그 가방이 진짜 샤넬이 맞아? 당연히 진짜죠. 민정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싸지 않아? 7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지철이가 약간 짜증나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왜 자꾸 민정이를 의심하세요? 민정이는 특별한 루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철아, 엄마는 그냥 엄마, 제발 그만해요. 민정이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많이 속상해해요. 그날도 지철이는 민정이 편만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 아들을 저런 여자한테서 구해내야 했어요. 월요일에 저는 용기를 내서 소비자보호원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요즘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가짜 명품을 파는 사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이 당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해요? 증거를 수집해서 신고하셔야 해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대부분 증거를 남기지 않거든요. 증거 수집. 그때 떠오른 게 있었어요. 민정이의 그 방 안에 있던 장부와 수첩들이요. 하지만 어떻게 다시 그 방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민정이는 이제 저를 의심하고 있을 텐데. 며칠을 고민하다가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어요.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목요일에 민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정아, 엄마가 갈비탕 끓였는데 가져갈까?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가서 먹을게요. 아니야. 엄마가 가져갈게. 지철이가 요즘 야근 많이 한다고 하던데. 몸보신 좀 해야지. 결국 민정이가 그럼 감사히 먹겠어요. 라고 했어요. 금요일 저녁에 갈비탕을 끓여서 민정이 집에 갔어요. 민정이는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뭔가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민정아, 갈비탕 데워서 지철이 오면 같이 먹어. 네, 어머니. 감사해요. 그때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민정아, 엄마가 요즘 혈압이 좀 높아서 잠깐 누워 있어도 될까? 어머니, 괜찮으세요? 침실에서 쉬세요. 아니야. 거실 소파에서 잠깐만. 그리고 저는 갑자기 하면서 비틀거리는 척 했어요. 어지러워. 민정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부축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잠깐만 누워 있으면 될 거야. 어머니, 안 되겠어요. 병원 가셔야겠어요. 아니야. 괜찮아. 약 좀 먹고 누워 있으면 돼. 그런데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 민정이가 화장실 쪽을 가리켜 줬는데 저는 일부러 다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 방이 있는 쪽으로요. 어머니, 화장실은 이쪽이에요. 아, 미안해. 어지러워서. 그리고는 그 방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민정이가 깜짝 놀라며 달려왔어요. 어머니, 거기는, 문이 안 열리네? 어머니, 화장실은 이쪽이에요. 민정이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민정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방 안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는 걸. 화장실에서 나와서 소파에 누웠어요. 민정이는 물을 가져다 주며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응, 좀 나아진 것 같아. 그런데 민정아, 그 방은 뭐 하는 방이야? 민정이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냥 창고예요. 창고인데 왜 그렇게 꽁꽁 잠가나?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리가 안 돼서요. 그때 지철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왜 누워 계세요? 어머니가 갑자기 어지러우시다고 해서 민정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철이가 깜짝 놀라며 제게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병원 가요. 괜찮아. 지철아, 좀 쉬니까 나아지는 것 같아. 하지만 지철이는 계속 걱정했어요. 엄마,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갈비탕 같이 먹고 가자. 결국 세 명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하지만 저는 음식 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계속 그 방 생각만 났어요. 며칠 후, 저는 더 과감한 계획을 세웠어요. 민정이가 라이브 방송을 할 때 그 집에 가는 거였어요. 민정이는 방송 중에는 절대 방을 나올 수 없을 테니까요. 토요일 저녁, 민정이가 또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지철이가 말했어요. 엄마, 민정이 오늘도 방송해요. 어머니도 보세요. 응, 볼게. 하지만 저는 방송을 보는 대신 민정이 집으로 향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지철이가 예전에 알려준 거였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정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제품을 준비했어요. 방송 중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 방 문을 열었어요. 역시 이번에도 잠겨 있었지만 예전에 봐둔 곳에서 예비 열쇠를 찾을 수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지난번보다 훨씬 많은 가짜 명품들이 있었어요. 샤넬, 루이비통, 구찌, 에르메스. 수백 개의 가짜 제품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는 더 많은 장부들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3월 매출 2천만 원, 4월 매출 3천만 원, 5월 매출 3,500만 원. 믿을 수 없는 금액들이었어요. 민정이가 가짜 명품을 팔아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수첩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지철이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됨. 시어머니가 계속 의심하고 있음. 조심해야 함. 돈 모이면 이혼하고 외국으로 튈 예정. 마지막 줄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정이가 우리 지철이를 이용만 하고 버릴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때 갑자기 민정이 목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잠깐만요. 화장실 다녀올게요. 깜짝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스마트폰이 있더라고요. 재빨리 장부들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서둘러 모든 걸 제자리에 두고 방을 나왔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찍은 사진들을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모든 내용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증거는 충분했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철이에게 이 모든 걸 보여줘야 할까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지철이가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민정이의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지철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민정이가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무슨 일인데? 어제 방송 중에 누군가 집에 들어온 것 같다고 해요. 방 문이 열려 있었다고.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럴 리가. 도둑이 든 걸까?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뭔가 만진 흔적만 있다고. 민정이가 눈치챈 거였어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었어요. 지철아.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오늘 저녁에 집에 와. 무슨 일이에요? 엄마? 와서 이야기하자. 그날 저녁. 지철이가 집에 왔을 때 저는 모든 걸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지철아. 앉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지철아. 이걸 봐. 지철이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민정이가 하는 일이야. 가짜 명품을 진짜라고 속여서 파는 거야. 말도 안 돼요. 민정이가 그럴 리 없어요. 지철아. 이 사진들은 민정이 방에서 직접 찍은 거야. 그리고 이 수첩도 봐. 민정이가 직접 쓴 거야. 지철이가 수첩 내용을 읽더니 점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돈 모이면 이혼하고 외국으로 튈 예정.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철아. 이건 가짜예요. 누군가 엄마를 속이려고 만든 거예요. 지철이는 끝까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철아,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겠어? 엄마도 민정이를 좋아했어. 하지만 엄마는 처음부터 민정이를 싫어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든 거죠. 지철이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어요. 저는 민정이를 믿어요. 엄마보다 민정이를 믿어요. 그리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아들이 저를 믿지 않는다니.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철이가 믿지 않더라도 민정이의 사기 행각은 막아야 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기 전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에 갔어요. 그리고 찍어둔 사진들과 함께 민정이를 신고했어요. 신고 접수는 하겠지만 수사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가 쉽지 않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가능하면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현장 확인. 그때 생각이 났어요. 민정이의 라이브 방송이요. 집에 돌아와서 지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문자도 보냈지만 답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민정이의 라이브 방송이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인터넷에서 광고를 보고 알았거든요. 저는 경찰에 연락했어요. 오늘 밤에 라이브 방송으로 가짜 명품을 팔 예정이에요. 현장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오늘 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8시, 민정이의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방송을 시청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제품들을 준비했어요. 화면에 민정이가 나타났는데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오늘은 에르메스 버킨백을 특가로 준비했어요. 정말 구하기 어려운 제품인데 그때 갑자기 화면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큰 소리가 났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민정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잠깐만요.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지금 수색영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라이브 방송은 계속 켜져 있었고 시청자들은 실시간으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민정 씨죠? 상표권 침해와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 뭔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현재 판매하고 있는 이 제품들 모두 위조품이죠? 그때 민정이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평소에 상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악마 같은 표정을 지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누가 신고했어? 누가? 그리고는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어요. 야, 너희들도 바보야. 진짜인 줄 알고 산 거야? 멍청이들. 시청자들이 충격을 받아서 댓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어요. 대박. 진짜 사기였구나. 돈 돌려줘. 이런 댓글들이요. 김성숙. 그 늙은 년이 신고한 거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신고해? 정말 더러운 년. 민정이가 제 이름을 부르며 욕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슬펐어요. 제가 친딸처럼 아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경찰이 민정이를 연행해 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어요. 그리고 방송은 그렇게 끝났어요. 1시간 후, 지철이가 집에 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눈은 빨갛게 부어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엄마. 지철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제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아들이 이렇게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까 차라리 제가 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지철아, 일어나. 엄마, 저는 정말 바보예요. 민정이가, 민정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지철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방송 보면서 정말 충격받았어요. 저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엄마를 욕하는 걸 보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지철아,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아니에요. 엄마, 안 괜찮아요. 저는 엄마를 믿지 않고 민정이만 믿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날 밤 지철이와 저는 밤새 이야기했어요. 지철이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얼마나 민정이에게 속았는지 계속 자책했어요. 엄마, 민정이가 저한테 한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사랑한다고 했던 것도, 엄마를 좋아한다고 했던 것도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지철아, 너무 자책하지 마. 민정이가 너무 교묘했던 거야. 아니에요. 엄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 직감을 믿었어야 했는데. 다음 날부터 언론에서 큰 이슈가 되었어요. 라이브 방송 중 가짜 명품 판매자 현행범 체포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나왔어요. 민정이의 피해자들도 속속 나타났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속아서 가짜 명품을 샀다는 게 밝혀졌어요. 피해 금액만 수억 원이었어요. 경찰 조사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민정이는 중국에서 가짜 명품을 대량으로 들여와서 팔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돈을 모아서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피의자는 결혼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를 완전히 속이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 지철이를 그렇게 이용했다니.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저와 지철이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어요. 법정에서 만난 민정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예전의 상냥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저희를 쳐다보더라고요. 검사가 물어봤어요. 피고인은 시어머니와 남편을 속이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정이가 대답했어요. 저는 아무도 억지로 사라고 한 적 없어요. 사고 싶어서 산 거 아니에요? 정말 뻔뻔했어요. 자신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으면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가짜 제품을 진짜라고 속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언제 진짜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좋은 제품이라고 했을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끝까지 발뺌했어요. 변호사가 정상 참작을 요구했어요. 피고인은 초범이고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 하지만 검사는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했어요.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있고 피해 금액도 상당합니다. 결국 민정이는 사기와 상표권 침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명령도 받았어요. 판결이 내려진 후 민정이가 저희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만족하세요? 이제 좋으세요? 지철이가 화를 내며 일어서려고 했지만 저는 말렸어요. 지철아, 그냥 가자. 더 이상 그 사람과 얽히고 싶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지철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후련해요. 민정이 진짜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으니까. 하지만 저는 후련하기보다는 슬펐어요.
한때는 정말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다니. 민정이가 감옥에 간 후 지철이와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먼저 그 아파트를 정리했어요. 너무 많은 안 좋은 기억들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엄마, 이사 가요. 여기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작지만 깔끔한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지철이는 민정이와의 이혼 절차도 진행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새 출발이에요. 지철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더 성숙해졌고, 저를 더 많이 챙겨주게 되었어요. 엄마, 앞으로는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엄마 직감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철아, 엄마도 실수할 수 있어. 너무 맹신하지는 마.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6개월 후, 저희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지철이는 회사에서 승진도 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저도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었는데, 정말 보람 있었어요. 성숙 씨,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밝게 지내시다니.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제 이야기가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셨거든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걸 배웠어요. 어떤 걸 배우셨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요. 1년이 지났을 때 지철이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해 줬어요. 김아영이라는 간호사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하영 씨는 민정이와는 정반대였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철 오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하영 씨는 저와 눈을 마주치며 진심으로 인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어머니, 이 나물 어떻게 만드셨어요? 정말 맛있어요. 별거 아니야. 레시피 알려줄까? 네, 꼭 배우고 싶어요. 하영 씨는 정말 순수했어요. 가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지철이를 바라보는 눈빛도 진실했어요. 지철이도 하영 씨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민정이와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엄마, 하영 씨 어떠세요? 좋은 사람 같아. 너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고. 엄마가 좋다고 하시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이번에는 엄마 의견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지철이와 하영 씨는 1년 동안 만나다가 결혼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하영 씨 부모님들도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옷에 부리지 않고 진실한 분들이었어요. 성숙 씨,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우리 하영이가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려요. 무슨 말씀을요? 제가 더 잘 부탁드려야죠. 결혼식에서 지철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응. 하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민정이 때문에 고생하신 덕분에 이번에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지금은 3년이 지났어요. 지철이와 하영 씨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작년에는 예쁜 손녀까지 낳아줬어요. 하영 씨는 정말 좋은 며느리예요.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셔주고 손녀도 정말 잘 키우고 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놀러 오세요. 서연이가 어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그래, 우리 서연이가?
손녀 서연이는 정말 천사 같아요. 저를 보면 할머니 하며 달려와서 안기거든요. 민정이는 작년에 출소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저희는 신경 쓰지 않아요.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은 잘 된 것 같아요. 만약 제가 그때 포기했다면 지철이는 계속 속아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철이와 제 사이가 더 가까워졌어요. 예전에는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저와 거리를 뒀었는데 이제는 정말 친한 친구처럼 지내요. 엄마,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속아서 살았을 거예요. 지철아,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당연한 일 한 거야.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착한 며느리와 사랑스러운 손녀가 있고 아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봉사활동도 정말 보람 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에게 조언도 해드리고 있어요. 성숙 씨, 며느리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담을 받을 때면 제 경험을 이야기해드려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천천히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행동하세요.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어머니의 직감을 믿으세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직감은 보통 맞아요. 요즘은 지철이가 엄마, 탐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농담하기도 해요. 무슨 탐정이야? 그냥 엄마 마음이었을 뿐이야. 아니에요. 엄마,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끝까지 못 봤는데 때로는 생각해요. 만약 민정이가 진짜로 착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제가 괜히 의심한 건 아니었을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직감이 맞았어요. 그리고 지철이를 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하신다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냥 넘어가지도 마세요. 특히 어머니들, 며느리에 대한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세요. 오랜 인생 경험에서 나오는 그 감각은 보통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미운 사람이 되는 것도 필요해요. 저는 그때 민정이에게는 미운 시어머니였겠지만 지철이에게는 좋은 어머니였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정말 행복해요. 손녀 서연이가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 지철이가 엄마, 고마워요 라고 할 때, 하영 씨가 어머니, 건강하세요 라고 할 때,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지금의 제 삶이 되었어요. 민정이 때문에 힘들었던 그 시간들도 이제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고 정의는 언젠가는 실현돼요.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고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